네, 다음은 이제 또 테슬라가 코로나를 이길까라는 주제로 얘기를 해볼 건데요. 네. 여기서 이 테슬라는 저희가 그동안 얘기했던 이 테슬라가 아닙니다. 일론 머스크의 테슬라가 아니죠? 네, 그럼 아닙니다. 뭐요? 그럼 뭐요? 일명 이 하이트진로에서 네. 테라랑 참이슬을 참이슬. 같이 조합을 해서 술을 마시는 그런 그쵸. 테슬라죠? 네. 좋아하시나요? 저는 술은 잘 못하고요. 네. 네. 얼마 전에 그 음식료 업종 한번 우리가 소개했잖아요. 네. 음식료 업종이 너무 고밸류를 주면 안 되지만 실적이 좋아지는 쪽은 다시 봐야 된다. 음식료 업종이 많이 하락했기 때문에 그랬는데요. 그 가운데 그때 얘기할 때도 우리가 하이트진로도 소개했거든요. 하이트진로, 농심 이런 얘기 했었는데 CJ 제일제당 네. 기억하고 있는데 하이트진료에 대해서 안 그래도 눈여겨보고 있는데 오늘 이제 관련된 리포트가 있어서요. 네. 예, 신영증권에서 하이트진로에 대해서 리포트를 냈는데 소개해드리고 싶어서 네. 주량 보존의 법칙이라고 타이틀을 질량 보존의 법칙이 아니라 주량 보존의 네. 법칙이요? 이 김정섭 애널리스트라는 분이 쓰셨는데요. 열심히 자료 쓰셨으니까 이렇게 이름을 소개를 해드려야 돼요. 그래서 하이트진로가 요즘 뭐 잘 나가는 게 말씀하신 것처럼 테슬라, 네, 테슬라. 테지나, 테슬라 맞습니다. 테스트 그게 잘 나가기 때문에요. 네. 기본적으로 테라하고 진로이즈백 이 영향력이 대단하다는 거예요. 예. 네, 젊은 층들도 많이 선호를 하고 있어서 최근에 종종 볼 수가 있더라고요. 네. 유명합니다. 자, 그러면 최근에 주가가 일단은 관심을 갖는 이유가 주가가 아무리 내용이 좋아도 주가가 너무 올라 있으면 사실 부담스러운데 그 주가가 많이 올랐다가 추세적으로 많이 올랐다가 꽤 많이 하락했다. 그 이유 때문에 지금 지난번에 음식료 얘기도 하고 하이트진로 하는 건데 차트 한번 보실래요? 네. 주가 얼마나 이제 차트 볼게요. 올랐냐면요. 올해 3월에 이 코로나 바이러스 왔을 때가 얼마까지 떨어졌냐면 이때가 대략 얼마일까요? 이때가요. 이만한 초반이었었는데 47,000원까지 여기서 이렇게 엄청나게 상승했었잖아요. 네, 그죠? 추세적으로 엄청나게 올랐다가 이후에 하락폭이 지금 꽤 많이 지금 떨어졌어요. 지금 오늘 주가가 33,000원이거든요. 네. 33,000원인데 주봉으로 보더라도 이게 얼마나 떨어졌어요. 그죠? 상승 후에 여기서부터 2019년부터 상승 흐름을 쭉 탔네요. 그죠? 네. 쭉 타면서 이제 맥주 같은 경우도 신제품 테라도 나오고 이제 일본 불매 운동 있었잖아요. 네. 일본하고 불매 운동 하면서 일본 맥주 마셔 안 마셔? 안 마시죠. 마십니다. 네. 아사히 퇴출, 일본 맥주 퇴출되면서 이런 요인들이 있어서 굉장히 추세적으로 실적도 좋아진 거죠. 이제 맥주 쪽이 계속해서 그 동안 이제 적자였었나 봐요. 맥주 사업 부분이. 네. 그러다가 이제 맥주가 흑자로 돌아서면서 그러면서 이제 주가가 쭉 실적도 좋아지면서 올랐던 건데 최근에 꽤 많이 빠졌다. 이게 그럴 만한 이유가 있느냐? 거기에 대한 이제 설명을 좀 하는 거예요. 네. 네. 이렇게 하이트진로 주가가 좀 최근에 많이 하락해서 바로 관심을 끌었던 건데요. 이 주가 움직임 그럼 지금 한번 확인해 주셨는데 좀 더 봐주실 수 있나요? 네, 그럼 이제 왜 추천했는지 이유를 보자고요. 주가는 봤으니까. 일단은 테라와 진로 이즈백이 잘 나간다. 테라가 맥주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동안에 보면 계속해서 맥주 사업 부분이 이제 적자였었는데요. 흑자로 그러니까 6년 연속 적자였네요. 맥주가 6년 연속 이 회사가 그렇다는 거예요. 적자였다가 올해 1분기를 기점으로 흑자 전환에 성공했다. 그 원인은 덕분은 바로 테라. 테슬라. 그다음에 뭐 테라가 돌풍을 일으켰잖아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경쟁사에서 잘 대응을 뭐 오비 맥주 같은 데 못했고 일본에 그 일본산 불매 운동이 있었다. 그러면서 뭐 테라 참이슬, 테슬라, 테라 진로이즈백, 테지나 이러면서 맥주 시장이 이제 좋아진 거고요. 그래서 맥주 점유율이 이제 계속 그 엎치락뒤치락 하거든요. 보면 하이트진로하고 그다음에 이 오비 맥주는 카스잖아요, 대표적으로. 그죠? 엎치락뒤치락해요. 그런데 지금 하이트진로가 한 40%까지 올라오는 상황이고 여전히 그 오비 맥주가 점유율은 높네요. 한 50% 이상인데 굉장히 따라가고 있어서 맥주 테라가 효자 노릇을 하고 있다는 거고요. 소주는 진로이즈백이죠. 그죠? 네. 진로이즈백도 요즘 복고 열풍 이런 걸 하면서 두 개가 이제 소주 점유율은 60% 중후반이네요. 그러니까 이 맥주 점유율 상승, 확고한 소주 점유율 이런 걸로 이제 압도적으로
끌고 가기 때문에 괜찮다. 그런데 이런 기대감으로 올라왔었고 지난번에 사실은 음식료 관심 가지라고 할 땐 뭐냐면 3분기에 판촉비가 줄어들 거다. 판촉비. 예, 이제 판매 활동 막 하는 게 이제 줄어들 거라는 것도 요인이었고요. 그럼 이렇게 주가가 올랐다가 최근에 많이 빠진 이유는 상식적으로 실적도 좋아진다, 맥주 잘 팔린다 그랬다. 최근에 왜 빠졌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최근에 빠진 거는 아무래도 코로나19 그렇죠? 때문에 네. 그런 게 아닐까. 코로나19 때문에 우리가 사회적 거리두기 지난번에 2.5단계 갔잖아요. 그러면서 밤 9시에는 식당에서 못 먹게 했거든요. 포장만 됐잖아요. 술집도 되지 않고. 그러니까 뭐 유흥음식점 이런 데 술 거의 못 팔았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잘 팔렸던 게 어디에 다 한강으로 편맥적이라 그러대 편의점 맥주죠. 맞아요. 그렇게 이제 늘어났던 건데 어쨌든 네. 코로나 때문에 이게 상당히 눌려 있다는 얘기인데요. 그것도 그 요인을 감안하더라도 소주 맥주가 지금 잘 팔리고 있다는 신영증권의 분석이고 코로나19가 지금 2.5단계에서 2단계 내려왔잖아요. 그죠? 네. 내려왔고 그러니까 음식점도 돌아가고 그리고 이제 다들 스트레스가 많잖아요. 국민들이. 네? 아무래도 코로나 블루라는 현상도 그러니까요. 일어나고 코로나 블루 스트레스 많으니까 힘들어하죠. 이런 것들이 그다음에 술 소비는 이제 꾸준하다. 그리고 코로나19가 좀 완화되게 되면 억눌렸던 수요가 늘어나면서 이제 판매가 잘 될 걸로 봅니다. 그래서 올해 이 연결 매출액이 작년보다 12.5% 늘어나고요. 연간으로. 네. 영업이익이 127% 무려 증가할 걸로 예측하는데 근데 이건 주가에 선반영된 거죠. 올해 네. 이미 3월 이후부터 오른 게 이렇게 실적이 좋아질 걸 보고 주가가 오른 거라니까요. 괜히 오르는 이유는 없어요. 주가가 오르면 그 이유가 있고 떨어진 이유가 있어요. 근데 그러다가 최근에 많이 하락한 부분을 과하다. 이런 코로나19 때문에 이 떨어진 수요는 회복된다. 그래서 장마가 길었고요. 네. 그다음에 코로나19이지만 실적이 좋아질 거기 때문에 관심 가져도 된다. 이렇게 얘기를 지금 하고 있네요. 네. 일단 코로나19 우려에 의해서 좀 주가가 하락은 했지만 네. 어쨌든 매수 기회로 볼 수도 있다는 뭐 그런 네. 내용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맞죠? 매수 가격 알려드릴게요. 네, 투자 의견이랑 목표 주가 네. 또 한번 알려주시나요? 투자 의견은 53,000원 제시를 했고요. 오늘 주가 33,000원이니까요. 네. 근데 이제 53,000원을 제시한 근거는 네. 근거가 알아야 돼요, 항상. 뭐를 밸류를 하느냐. 내년 2021년에 그 예상 주당 순이익, 항상 올해가 중요한 게 아니라 EPS 같은 경우 PER 계산할 때는 내년 이익을 이제 12개월 후의 이익을 기준으로 하거든요. 그게 이제 선행 PER, 예상 PER이라고 예상하는 거예요. 지금 과거의 실적은 중요하지 않다. 올해 실적보다도 내년에 이제 올해 말이나 내년 보통 12개월 후의 이익인데요. 2021년에 주당 순이익에다가 과거의 5년간의 평균 PER의 밴드 상단인 30배를 적용했다. 예, 그렇게 되니까 목표가가 53,000원이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당연히 뭐 투자 의견 매수이고요. 53,000원 제시를 했어요. 네, 재매수 가능한 시점이라고 얘기를 했네요. 네, 재매수 가능한 시점인데 여기서 그러면 또 이제 박사님께서는 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또 의견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식료는 지난번처럼 사실은 코로나 때문에 수혜받는 업종이 음식료였다. 왜냐하면 다 집에서 사 먹고 네. 그렇죠? 배달시켜 먹거나 집에서 사 먹잖아요. 그죠? 그래서 음식료가 굉장히 올랐는데 뭐 농심, 상향식품, 화이트진로 올랐는데 최근에 많이 빠졌다. 그거를 좀 돌려낼 수 있다고 봤던 거기 때문에 화이트진로도 오늘 이 증권사에서 낸 의견에 동조하면서 굉장히 관심 있게 볼 필요가 있다. 다만 여기서 PER을 과거 5년 평균의 상단 30배를 주는 거는 조금 그 최고 30배를 맥주 업체의 PER을 30배를 줘 최고 상단 거기에는 약간 살짝 의문이 좀 가거든. 예, 그러니까 위쪽을 적용했다는 거라 조금 저는 개인적으로는 네. 좀 그렇고요. 기술적으로 보면 지금 많이 하락했어요. 그래서 이게 사실은 꽤 반등을 돌려낼 수 있다고 봐요. 저는 이게 그렇다고 이전의 상승분을 확 치고 전고점 치고 간다 이렇게는 새로운 스토리가 필요하기 때문에 쉽지 않지만 이 빠진 부분에 앞서 주가가
27% 빠졌다든가 고점에서 빠진 부분의 상당 부분은 돌려낼 수 있다고 보는데요. 단기적으로 보면 매수 시점은 조금 더 확인하는 게 좋다. 기술적 사용하시는 보조 지표 같은 거 보면서요. 네. 저는 이제 뭐 MACD 같은 경우 많이 보거든요. 네. MACD 같은 경우를 보더라도 아직까지는 조금 완성이 안 됐어요. 조금 돌아나가면서 네. 여기서 이제 오히려 바닥을 좀 치고 올 때 그럴 때 음식료 그리고 하이트질로 관심 가지시면 반등할 때요? 그러니까 이제 네. 그렇죠. 반등 내지는 시그널이 나올 때 이럴 때는 항상 단기 지표는 시그널을 봐야 되거든요. 네. 뭐 이격도를 보던 저 같은 경우 뭐 MACD를 보던 이런 그 매수 매도의 그 단기 시그널을 줘요. 네. 100% 기술적 지표를 신뢰할 수는 없지만 일단은 저 같은 경우는 말씀드릴 때 중기 추세를 먼저 보고 단기적으로 매수 관점 같은 경우는 일봉을 통해서 단기 시그널로 그때 이제 MACD 지표 같은 걸 많이 사용하고요. 굉장히 유용합니다. 그런 지표 볼 때 조금은 더 바닥을 좀 확인해야 되는 과정이 필요해요. 이런 거 좀 확인하시고 관심 가시면 음식료에 대한 관심 괜찮다. 하이트질로 특별히 뭐 자기가 좋아하는 그 회사 주식을 사는 게 좋아요. 예를 들면 나는 그러니까 뭐 음식점 가서도 나는 뭐 참땡땡보다는 이런 뭐 테슬라가 좋아. 네. 뭐 이런 분들은 자기가 좋아하는 회사 주식 사고 음식점에 가서 그거 시키고 그죠? 네. 잘 팔리고 주가 오르기를 바라는 네. 게 좋으니까 요거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하이트질로 저도 관심을 좀 네. 듭니다. 눈여겨 보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도 이렇게 우리 또 테슬라가 코로나를 이길까 하는 의문과 함께 이 하이트 진로에 대한 얘기로 또 나눠봤는데요. 네, 저희는 이렇게 오늘도 돈이 되는 소식 많이 얘기 나눠봤는데 네. 내일도 또다시 내일이 아니죠? 내일 안 월요일. 나와요. 네. 오늘은 금요일이니까 좀 더 쉬고 나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의 소식이 오늘도 도움이 되셨길 바라면서요. 저희의 오늘도 좋아요와 구독은 사랑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